불공정한 법률 행위. 우리가 법률 행위를 거래라고 하잖아요. 이게 불공정한 거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무슨 행위? 폭리행위. 폭리행위.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103조 사일스 위반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104조.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흰자하고 여기가 노른자예요. 그쵸? 그러면 자 103조가 딱 두 개로 우리 크게 나누면 두 개,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확정적 무효예요. 이 무효인데 여기가 무효인데 사일스 반에서 무효인데 확정적이에요. 확정적. 그 말은 무효행위 추인된다 안 된다? 전환된다 안 된다? 전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니까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처음에 이게 잘 안 돼. 헷갈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 원인 급여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지. 적용이 되니까 반환 청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적용이 안 되면 반환 청구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것도 헷갈려. 모든 게 다 헷갈려. 미치겠다. 그쵸?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해결될 때가 있다. 그러면 자 104조는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몇 개는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되니까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석고 대좌했다고 그랬잖아요. 15일 동안 10억짜리 1억에 사가지고 9억을 들고 가가지고 15일 동안 무릎 꿇고 빌었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감동해가지고 인정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전환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자 불법 원인 급여는 여기 103조는 혼자 위반했어, 둘이 위반했어. 봐봐, 첩계약 혼자해서 이중매매 혼자해서 첩계약 어째 혼자 한대요? 그럼 이상 한 몸에 그냥 암수가 다 있어버려? 특이한 사람이네. 그죠 언니? 둘이 해서 둘이. 그러니까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야. 근데 폭리행위는 둘이 나눠진다고. 피해자고 폭리자고. 그래서 폭리자는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나 반대에 있는 피해자는 나쁜 놈이요 착한 놈이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폭리자는 불법원인 급여 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없고 그래서 애가 10억짜리 1억에 산 게 잘 샀다고 한 건데 결론은 반환 청구 못하니까 헛똑똑이지. 피의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임야 폭리해서 무효니까 임야 다시 찾고 그 다음에 1억은 얘가 못 찾아가니까 1억 번 거 아니요.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자 전환이 되고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두 개가 특별히 되는 거잖아요. 의외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기 이제 이게 하도 추상적이다 보니까 법을 어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계략적으로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대표 몇 명 뽑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 사, 계, 이, 도, 동, 생, 통, 인사계, 이도, 동생, 폭리 그랬잖아요. 이 폭리가 104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가 103조인데 103조 예시 중에서 폭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같아요. 특별히 두 개를 인정을 해줘요. 인정해줘요. 103조는 전환이 안 되는데 여기는 전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불법원인 급여가 되니까 서로 반환 청구 안 되는데 여기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46조 단서를 적용해서 반환 청구하게끔 해줘야 피해자는 억울하잖아요. 차단하게 만들어줘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잡고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먼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제3자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불균형이에요? 한참 불균형이에요? 한참 불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1억에 팔았으니까 한참 불균형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런 상황이 딱 해서 바로 추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추정 안 돼요. 반드시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입증해요? 이거 시험 문제. 누가 입증해요? 피해자.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직접 법을 잘 모르면 못하니까 거기 소송 대리인이 지금 나서서 법정에 가서 입증했을 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자 주관적으로는요. 주관적으로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 이 두 개로 가는 거예요. 피해자 쪽 보는 거고 폭리자 쪽 보는 거죠. 그 피해자는 자 일단은 궁박, 극히 이 궁함에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경솔은 신중치 못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무경험. 그러면 이 세 개인데 세 개 다 갖춰야 돼요? 셋 중에 하나면 돼요?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박은요, 자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뭐 경제적으로 궁박하든 신체적으로 궁박하든 몸이 막 완전히 미칠 거 막. 그 다음에 심리적 궁박하든 그 상관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경솔은 신중치 못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경험은 자 거래 일반이에요? 아니면 특정 영역이에요? 거래 일반이 특정 영역이 아니다. 특정 영역 우리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은 거래 일반이요? 특정 영역이요? 중개업자가 하는 일. 특정 영역. 자격을 취득해서 특정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무경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빠져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갖다가 피해자가 지금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리인을 했다면 궁박은 여기서 궁박은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궁박은 누구 기죠? 본인 기죠.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기죠? 이건 대리인 기죠. 봐봐. 경무대가 어디요? 청와대.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는 그냥 경무대라고 했어. 근데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명을 해버린 것이지. 그래서 경무대 하면 돼. 대리인을 통해, 이게 피해자가 본인이 아니라 여기는 본인이잖아요. 누가 했다면? 대리인이 했다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폭리자는요, 이 셋 중에 빠져 있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걸 뭐라고 다른 말로? 두 자로 줄여서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폭리자가 악이었다면 폭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뭐 해야 돼요? 알고 이게 악이고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뭐 해야 돼요? 이용을 해서 내가 폭리를 취해야지. 이용의사. 즉 말해서 뭐가 있어야 돼?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 이런 걸 통해 내가 폭리를 취해야지. 그러니까 아는 것만은 부족, 악의만은 부족해. 악의하고 뒤가 반드시 이용의사라든지 이런 말이 와야 백사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여기 무효가 자 1번 2번이 충족이 되면 무효가 되겠죠. 이 무효가 단순한 무효가 아니죠. 그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 말은 이 무효를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사자끼리는 주장이고 제3자한테는 대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확정적 무효니까
추인 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한다. 추인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절대적에서 불법, 원인, 급여, 자, 제공한 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면 안 돼. 세모해야 돼. 폭리자는 없고 피해자는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103조는 둘 다 적용되면 여기는 반쪽이라니까요. 왜? 여기에 단서를 적용하니까 단서. 여기 단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746조 단서 이렇게 나왔어. 이게 740 본문에 있는 불법 원인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된 거는 이행 안 해도 되는데 이행을 했다면 반환 청구 안 된다 이렇게 나왔고, 단서에 가서는 그러나가 단서거든요. 단서는 뭐라 했냐면 자, 한쪽만 수익이 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서를 적용하니까 반환 청구할 수 피해자는 있다. 그 다음에 이 무효가 확정적 절대적 무효다 보니까 자, 제소, 합의한 거 효력 있다, 없다? 부재소 합의가 뭐예요? 자, 소는 소송, 제는 제기. 소송을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 그러니까 10억짜리 임야를 1억에 사면서 너가 나중에 억울하다고 법원에다 소송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각서를 썼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각서는 임의규정이요. 여기 103조 104조는 임의규정이요, 강행규정이요. 그러면 그 각서 효력이 있어, 없어요? 휴재 조각이잖아.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도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적용하는 경우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있다. 적용하는 경우는 단독행위도 적용돼. 거래가 아니지만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렇죠? 어떤 경우 우리 판례 나와 있을 거 책에 그걸 뭐 가정부라고 해서 헷갈리게 나와 있던데 한번 볼까요? 자, 44쪽에 가운데 판례를 봐보세요. 그냥 가정주부가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건데 가정부인이라고 했어. 그래서 가정부인이 궁박 상태와 경험 부족으로 남편이 구속된 상태 하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 구제하기 위해서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왜냐하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니까 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채권 포기 행위를 한 경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뭐하다 했어요? 상당하다, 합당하다 해가지고 1975년 5월 13일 대법원 판례가 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 남편이 사업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음수표를 쓰는데 그 당좌수표 결제를 못 해가지고 남편이 구속이 돼버렸어. 근데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남편이 거래처가 있었다고. 근데 그 거래처에서 채무자가 이걸 이용한 거지. 자,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100만 원 채권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써주면 남편이 석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꼬신 거야. 그러니 세상 물정 모르는 부인이 동의를 해줘 버렸다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거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독행위도 여기 판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계약에서. 대부분 다 어디서 폭력이가 나와요? 계약에서. 그러니까 단독행위와 계약 다 적용이 된다고요.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 이제? 기부 공짜로 주는 거, 증여, 그 다음에 경매, 이 세 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거래가 유상거래만이 폭리는 아니니 따져보는데 그냥 주는데 비싼 애 싸내면 돼, 안 돼? 그냥 수거해버려야지. 꼴배기 싫으니까. 누가 꼴배기 싫다 이야기를 제일 많이 써?
어? 부인이 남편을 꼴배시라 죽겠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꼴배시라 죽겠대. 경매는 폭리가 되려면 이 폭리자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경매는 폭리자가 주도해 못해. 누가 주도해? 법원에서 판사가 주도하잖아. 경매장에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폭리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결론은 경매로 뭐 1억짜리를 내가 1,000만 원에 낙찰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주도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경매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폭리 끝났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을 넘기면 자, 제3장 의사표시 나와 있죠. 여기는 의사하고 표시만 알면 죄송합니다. 예. 동영상 다 나와요. 예, 찍으세요. 그러면 이쪽만 할게요. 자, 의사 표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의사가 뭐예요? 의사가? 생각. 여기 책에는 뭐라고 나왔어? 그 49쪽에 보면 의의에서 보세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의욕. 그러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것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렇게 있는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서 실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표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 실행하는 거, 이게 표시다고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거기 이제 사례를 보면 49쪽에 자, 을이 갑의 건물을 사고자 할 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을은 갑의 건물이 곧 재개발되면 시가가 올라가 떨어져? 그래. 그냥 올라? 크게 올라? 그래.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동기야. 생각을 해서 을은 마음속으로 갑의 건물을 자, 시가가 지금 2억이니까 2억에 사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그 마음속으로 결정했어? 밖으로 결정했어?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리고 마음속 결정을 나서 드디어 갑에게 이제 2억에 팔아라고 청약을 했겠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표출했으니까 뭐예요? 표시지. 예. 그래서 사겠다고 표시함으로써 으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동기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하는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라고. 아니면 조금 이걸 공부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올려볼까? 아니면 앞집 여자가 취득하니까 나도 샘나서 취득할까? 또 아니면 남편이 하도 막 하라고 등을 떠밀면서 합격금 1억 현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동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해봤죠. 좋아, 결심했어. 이게 뭐예요? 내부의 효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만천하에 공지하죠. 나 공인 공부할 거야 하고. 학원에 와서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표시행위예요. 그래서 항상 자, 동기가 있어. 동기. 어떤 계기, 원인. 그래가지고 자, 내심의 마음속으로 내심의 효과 의사. 드디어 이제 밖으로 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슨 행위예요? 밖으로 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앱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안에서 앱으로 나온 거예요.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표시 행위.
표시행위는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서면이 원칙이에요, 말이 원칙이에요? 말이 원칙이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 표시를 이렇게 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 표시가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항상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의사 표시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의사, 일치해야 정상적인 의사 표시다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불일치했을 때 의사가 더 중요해요? 표시가 더 중요해요?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나만 상대방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법률행위니까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거래는 나하고 상대방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상대방 기준으로 봐야 돼요? 거래니까. 그거는 다 주관적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래 안전이니까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에다가 중점을 주는 거는 우리는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의사주의. 표시에다 중점을 두는 건 무슨 주의? 표시주의. 이건 주관적이요. 그러면 누군가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라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제 정립을 했어? 국가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산장사하고 소금장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비가 오면 누가 울고 햇빛이 쨍쨍하면 누가 울고 그거요 이거 지금. 국가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 애 들어줘야 돼. 그건 없는 것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뭔 장사? 소금. 여기는 우산 장사. 어디로 들으죠? 어디를? 소금 장씨 친한 사람이 써놔서? 소금은 1년 내내 필요하고 우산은 비올 때만 필요하잖아. 다 필요해. 다 필요해. 비 올 때 비 맞아봐요. 얼마나 처량한지 감기 걸리고 몸도 망가져요. 그래서 절충을 해야 될 거 아니라고. 우리 민법 어떻게 가 이제? 민법은 국가가 민법이니까. 자, 원칙은 뭘로 하고? 표시주의로 하고. 거래 안전이 중요하니까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럼 표시주의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 불일치에 대해서 아는 거야. 뭐 모르는 거야. 그럼 뭐이고?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상선무면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의사주의는 진심이 중요하지. 의사주의는. 그래서 반대. 상대방이 알았어. 악이요. 주의에 따르면 알 수가 있었어. 그러면 이 경우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아래 거는 보호할 필요 있어 없어? 상대방이 아래 거는 알 수 있으면 보호할 필요 없지. 그래서 항상 상선무면 표시주의, 상하수면 의사주의. 근데 또 상대방이 없어. 우리 상대방이 없는 법률에도 있는가? 그래, 유죄포. 어째 없습니다가 쉽게 나옵니까? 유죄포. 그거는 항상 뭔 주의요? 의사주의.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책 볼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알고 가면은 뒤에 가서 우리 의사표시를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민법에서 이 불일치했을 때 자, 해석 방법과 자, 해석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방법과 기준이 있는데 방법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자, 무슨 해석이냐면 자,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세 개가 있다. 그러면 규범적은 어디다 초점을, 방점을 두냐면 표시에다가 방점을 둬. 그 다음에 자연적은 어디다 방점을 두냐면 의사에다가 초점을 둬. 이렇게. 그 다음에 보충적은 제3자 시각에서 보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이제 뭐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과실상계에 의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후유증이라는 거는 그때는 나타나, 안 나타나? 몇 년 후에 나타나? 보통 5, 6년 후에 나타난다고. 그럼 그때 이 보충적 해석을 많이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는 몰라도 되고 이 두 개는 꼭 알아야 돼.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 그럼 봐봐. 규범적 해석은 거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또 자연적 해석은 아니야. 그 사람 진위가 더 중요하지. 무슨 표시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일단은 규범적 해석 보면 표의자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 똑같이 적용하면 돼. 그래서 상선무. 그래서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초점을, 방점을 찍어 여기는. 의사에다가 표시에다가. 그렇지. 표시에다가 방점을 찍는 거예요. 목표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여기 자연적에서는 어디에다가? 표의자가 더 중요하지. 상대방보다도. 그렇죠? 그럼 상대방 없을 때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어. 보호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있어. 이 말이 처음 들어보죠, 지금. 이게 표시를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해가 없다는 원칙.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이게 오자가 틀릴 오자 써가지고 오, 표, 시, 무, 해의 원칙. 원칙 하면 못 쓰니까 이렇게 쓰고. 왜 웃어요? 자, 여기 이제 여기 하나 갈게요. 여기. 자, 갑한테는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X 토지와 Y 토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X 토지는 자, 69번지예요. 69번지. Y 토지는 96번지예요. 헷갈리죠, 조금. 우리는 69라고 쓴다면서 96 쓸 수도 있고 96 쓴다면서 69 쓸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X도 갑토지, Y도 갑토지, 갑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여기 X토지에 대해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X토지는 합의가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Y토지는요? 안 했어요. 근데 자, 계약서 쓸 때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Y토지를 써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표시가 잘못, 이 Y 토지는 합의된 사실 없죠? 그러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이 안 됐죠. 그러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이 등기도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소 대상이죠. 이렇게. 그리고 을은 자, 대금을 다 완납을 했다면 그냥 X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가지고 하면 우리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보세요. 표시를 잘못했지만 을은
계약이 합의가 돼서 대금 다 줬기 때문에 엑스토지 넘겨달라고 청구해서 등기하면은 표시를 잘못했다 해서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요. 해를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이 이거예요. 또 여기 Y 토지 등기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병한테 다시 팔았어요. 전멸했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게 무효이면 여기 또 뭐예요? 무효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X 토지인데 원래 X 토지 Y 토지로 등기하는 착오 문제예요?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지. 표시만 잘못했을 뿐이지. 착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합의를 할 때 착각이라고 합의합니까? 합의가 됐다는 착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넘어간다고. 이 문제가 나오면서 착오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착각한다고. 착오는 아니에요.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는 X도 합의가 됐잖아요. 우리가 합의할 때 착각했는데 합의합니까? 착각해서 합의가 안 되겠죠. 이건 착오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뭘만 잘못했을 뿐이라고. 표시만 잘못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해를 입은 것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항상 무슨 주의를 한다고? 둘이 합의한 사항이 중요하죠.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슨 해석이다고? 그래, 자연적 해석이다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면 쉽게 이야기 될 거예요. 그래서 자 해석 방법은 일단은 우리는 규범적 해석, 자연적, 보충적 해석 무시해도 돼.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래서 규범적은 철저히 누구한테 맞춰졌다? 상대방이니까 표시한테 맞춰졌다. 자연적은 누구한테 맞춰졌다? 의사. 그래서 뭐예요? 표의자. 표시라면 큰일 나. 표의자. 여기는 상대방. 이렇게 써놓고 집에 가서 뭔지 모르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써드렸어. 표의자 상대방. 그래서 상서무명 규범적 해석.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민법 몇 조? 107조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가 비진이죠. 비진이 의사 표시잖아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람 입을 보니까 이 갑이요. 상대방이 을이요. 증여할 생각이 있어 없어? 둘이 사귀는 사이요. 증여할 생각이 있어 없어? 있습니까? 있으면 문제 안 물어보죠. 증여할 생각이 없어. 표시는 뭐 한다겠어? 이제 뭐야 가오다시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한 거야. 그럼 일치 불일치? 그럼 이 사람은 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사람이야? 좀 질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 있어? 이런 경우 무조건 주라고 그랬잖아. 원칙은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저문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107조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칙은 유효니까 표시된 대로 주응해야 돼. 그 대신 이 사람이 상대방이 뭐예요? 상선무여야 돼. 그러니까 상선무면 표시된 대로 그냥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줘야 돼. 근데 여기가 뭐라 했어요? 을이 진여시예요. 진짜로 뭐예요? 여시. 그래가지고 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그래, 네가 원래 줄 생각이 없으면 준다 하구나. 나 다 알고 있어. 근다 이 말이야. 그럼 뭐예요? 진여시면 상. 알았구나. 알 수 있었어. 그럼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비진이에서 원칙은 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상선무가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상할 수요. 그럼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러면 자 여러분들 조문집 봐봐. 여기 107조 한번 봐봐. 확인시켜 줄게. 맨 뒤에가 있어요. 교재 맨 뒤에가 107조. 찾기 힘드네. 몇 페이지예요? 636페이지인가요? 또 깔라졌네 이게. 자, 635페이지. 제2절에 의사표시 있잖아요. 자, 이거 찾는데 한나절 걸리네.
자, 107조 나와 있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보세요.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니까 유효해요. 그러니까 줄 생각이 없으면서 주겠다고 했다면 유효니까 일단 주어라 그 말이야. 주어라. 그리고 상대방은 상선무라는 게 복선이 깔려 숨어져 있어. 자, 장을 넘겨봐요. 단서 보세요.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어. 알았으면 악이죠. 거나는 또는이니까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어. 그럼 주의에 따르면 알 수 있어. 과실이잖아요.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러면 진여시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도 된다고. 그럼 여기는 뭐 어떤 떨은 줘야 돼? 여기는 정순진이야. 성이 정식 이름이 순진이야.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상선무니까 줘야 돼. 진여시면 안 줘야 돼. 그러니까 여학생들 항상 정순진으로 사십시오. 정여시로 살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해석 방법은 원칙은 무슨 주의로 하고 규범적 해석으로 하고 거래 안전이 중요시하니까 상대방 먼저 보란 이야기지. 그 대신 상대방이 뭐 해야 돼? 정순진이야. 정순진이야. 상대방이. 근데 진여시요. 그럼 보호할 필요 없지? 똑똑하니까. 어디로 가버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래서 의사로 옮겨가 버려. 이 경우는 자, 상대방이 있었을 때는 상할수. 그다음에 상대방이 없을 수도 있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있잖아요. 유제포. 그건 항상 자연적 해석이요. 그 다음에 오표시 무의 원칙. 항상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이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있어. 기준. 해석 기준. 자, 시험에 나오진 않은데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목, 사, 임, 신 이렇게 순서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셨어? 남자 목사,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예요. 남자 목사도 배 나온 사람 있긴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 목은 뭐냐면 자, 당사자가 자, 기도하는 원하는 목적이라고 그래요. 원하는 목적. 그래서 여기서 목을 따서 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실인 관습. 자, 사실인 관습하고 관습법하고 비슷한데요. 엄연히 틀립니다. 문구는 똑같아요. 비슷한데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관습법은 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관습법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관습은 그 지역에서만 통용이 돼. 그 지역 사람만 알아. 다른 데는 몰라. 그 다음에 임은 임의법규. 임의법규. 신은 신의 성실. 신의 성실을 다른 말 우리는 상식이라고 그래. 신의 성실이 없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법률의 해석 기준을 할 때. 그러면 저는 이걸 양동시장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자, 양동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호남 재래시장 제일 크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몰라요? 뭐죠? 자부심을 가져야 돼. 양동시장이 호남에서 제일 큰 시장이요. 전통시장 중에서. 인정 알았어요? 집에 가서 일기 쓰세요, 오늘. 근데 뭐야, 양동시장 뭐가 많아? 가장 많은 게 뭐가 많아? 포목점. 우리 시골 말로 전빵이 많아. 전빵. 자, 표준어로 가게요, 상가예요? 상가 많잖아요. 상가가 한 2,000개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소유주가 다 운영할까요? 임차인도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여기 상가에 대해서 양동시장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죠. 그래서 보증금 뭐 5천에 월차임 100만 원 이렇게. 얼마에? 5천에 100만 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좀 상가가 큰 경우라면. 그죠? 안 커도 이 정도는 하겠다. 우리 저 백운동 학원 보면.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바라는 게 뭘 바래? 제일 보증금 요즘 금리 싸니까 이 차임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죠? 둘이 임대차 법률행위를 했어. 그러면 차임을 며칠 날 주냐 그것이 문제다고. 그쵸? 근데 양동 상가에서 보니까 차임은 거의 16일 날 주는 게 관행으로 돼 있대. 그 시장 내에서는. 그죠? 근데 갑하고 을하고 당사자지. 당사자 그러는 거야. 둘이 임대차면서 우리는 매월 1일 날 주기로 하자 그렇게 했다고. 그럼 며칠 날 줘야 돼? 1일 날 줘야 돼. 그게 당사자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갑은 여기서 한 50년 산 사람이야. 자기가 계속 하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세를 내준 거예요, 을한테. 그죠? 그러면서 갑은 어떻게 생각했어? 50년 동안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 관행을 잘 알아 몰라. 말을 안 해도 당연히 며칠 줄 거라고 16일 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을은요 저기 목포에서 살다가 이제 막 여기서 왔어. 얘는 관행을 알아 몰라. 그러면 16일 적용돼 안 돼? 둘 다 알았을 때 16일 적용하잖아. 그 둘이 차임에도 며칠 날 말도 없었고 16일도 얘가 알아야 적용, 얘를 모르니까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법 조문 있잖아. 임의규정, 임의법규. 그래서 민법 몇 조냐면 633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건물 등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며칠 날로 가야 돼 이제. 이것도 통과됐고 통과돼 버렸어. 그럼 매월 말일날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당연히 여기는 상가는 건물이니까 매월 말, 토지는 매년 말 이렇게. 매년 말 이렇게. 그래서 있는데 만약 이게 다른 거라면 없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상식으로 가야 돼. 이게 순서는 된다. 법률행 해석할 때 원칙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원칙이다.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 사실인 관서, 목삭. 왜 말 만들어서 잊지 말라고. 그 다음 뭐예요? 임신. 요즘 임신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우리 어렸을 때는 베이비 붐 세대 해가지고 집집마다 애들이 구물구물했어. 지금 구경하기 힘들어. 그쵸? 우리 시골에 가면 내가 만약 이사 간다면 제일 젊은 층에 들어갈 거야. 없어. 80대 최고 젊은 사람이 70대야. 60대도 없어. 80대 90대도 있고. 자, 이제 의사 표시 법률행위 해서 이걸로 이제 끝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굳이 안 봐도 자, 책에 확인만 할게요. 안 봐도 되는데. 의사 표시. 의사가 뭔지는 이야기했죠.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욕이라고. 그걸 밖으로 표시하는 게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 효과 50쪽에 보면 효과 의사는 의사에다 초점을 두는 거고 표시행위는 표시에다 초점을 두는 건데 오른쪽으로 가서 자, 의사주의 표시 나오고 그 4번이 중요해. 자, 요 51페이지 4번. 우리 민법의 태도는 뭐예요?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에 기울인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은 표시주의. 표시주의인데 상알 수면 꼴보기 싫으니까 뭘로 가버려? 의사주의. 그래서 표시주의로 가려면 항상 상선무해야 된다고. 근데 상할 수면
의사주의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대원칙인 거래 안전을 유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해석은 자, 한 장을 넘겨보면 52쪽에 자연적 해석 있죠.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표의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규범적에서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보는 거예요. 대신 상대방이 상선무해야 돼. 그쵸? 근데 상할 수요. 그럼 보호할 필요 없지. 어디로 가버려? 자연적 해석으로 가버려. 그리고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자, 거기에 자연적 해석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신분행위 주로 많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있죠. 표시만 잘못했을 뿐이지 해는 없다고. 그래서 거기 X토지 Y토지 그 니은번에 설명돼 있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 54쪽에 보면 법률행 해석 표준이 돼 있어. 그래서 자 민법 규정에서 보면은 가로 1번 민법 규정 그 세 번째 줄 보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있죠. 그게 1순위예요. 그래서 목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사실은 관습 사 동그라미, 의무법규 임 동그라미, 신의성실 원칙 신 동그라미, 목사 임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자 56쪽에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이제 드디어 의사 표시 들어갑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죠.